안녕하십니까. 광운오프에게 희망을 발표를 맡은 미디어 영상 오요섭입니다. 역할 분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루어졌고 분석업체 소개를 시작으로 마지막으로 피드백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업체는 광운오프로서 술과 식사를 동시에 판매하는 식당 겸 주점입니다. 지리적인 이점에 다른 이점에도 불구하고 왜 장사가 안되는지 항상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처음 도입한 점심 식사에 대한 사장님의 고민과 이용 경험상 괜찮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의문점이 합쳐져서 광운오프는 과연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라는 큰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분석 주제를 더 구체화해보기 위해 가게 내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외부 설문조사를 통해 제3자의 객관적인 평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직접 가게를 조사하는 면담과 같은 직접 관찰법과 1, 2차 설문, 그리고 매출 전표 등 4가지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먼저 직접 관찰법입니다. 사장님과 잦은 면담과 Q&A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기간 동안 광운오프에서 점심을 먹으며 관찰을 하고 대한도출기간엔 직접 개발 대상 메뉴를 먹으며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설문은 각각의 단계에 맞는 시기에 광운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매출 전표의 경우 2학기 들어 처음 도입한 점심 식사이기에 매출 기록이 없고 1학기 매출 기록도 남겨두지 않았기에 저희가 조사기간 동안 매출 전표를 남겨두도록 부탁해서 나중에 오프라인 데이터를 직접 수기로 입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에서 각각의 메뉴가 판매된 그릇수를 매출 구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격 정보로 변환시켰습니다. 데이터 분석 및 결과입니다. 직접 관찰을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무언가 팔려는 메뉴는 많은데 비해 특색이 없어 광운오프 하면 생각나는 대표 메뉴가 없다는 것을 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1차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전체 설문 내용 중 발표의 필수적인 요소만 구성해보았습니다. 우선 100명 중 학교 주변 식당에서 밥을 먹는 96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먹고 싶은 메뉴와 맛이 식당 선택 요소로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PT에선 생략됐지만 96명에서 광운오프를 아는 69명으로 더 구체화한 뒤 광운오프에서 식사 경험이 있는 45명에게 평가를 맡긴 결과 광운오프는 친절함이 압도적인 장점으로 뽑힌 데 반해 그 밖의 요소는 큰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메뉴가 44개나 되는데도 메뉴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답한 걸 보면 이를 맛 항목과 연관지어 설명해 볼 경우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특색 있는 주력 메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학교 주변 식당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점의 장점으로 광운오프가 취약했던 메뉴 특색과 맛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앞후 설문에서 광운오프에서 식사하지 않은 사람들 역시 주력 메뉴의 부재와 맛을 함께 꼽아주셨고 마지막으로 광운오프가 부족한 요소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 광운오프는 메뉴 개발을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모았던 매출 전표로 파레토 차트를 다음과 같이 변환한 후 표준형 차트에 대입해서 비교하기 위해 상위 30%를 A, 하위 10%를 C로 잡아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ABC 차트로 도식화해보면 광운오프의 매출은 현재 집중형 차트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중형 차트의 관리법은 BC에서 메뉴를 개발해서 A군으로 끌어올리거나 C 항목을 줄임으로써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메뉴를 개발할 것이냐? 실행 가능한 것은 바로 메뉴를 줄이던지 B군에 있는 메뉴를 맛있게 해서 A군으로 편의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의 같은 경우는 광운오프의 학교 앞 식당이라는 특성상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제외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광운오프의 재료 구성을 보면 보시는 것과 같이 거의 비슷한 재료로 요리법만 바뀜에 따라 이름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뉴 수를 줄이는 것은 비슷한 재료를 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맛을 이용한 메뉴 개발이 최종 대안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개발할 메뉴는 어떻게 선정하냐 하면 B군에 속한 메뉴와 사장님의 선택, 그리고 A군이더라도 비율만 높을 뿐이지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A군 중 한 가지를 택해서 이 세 가지가 교집합을 이루는 메뉴를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A군 중 제육덮밥과 B군 중 상위 3가지 그리고 돈가스류를 개발해 보기로 했습니다. 돈가스류는 소스만 다를 뿐 돈가스라는 큰 속성은 같기 때문에 이를 잘 개발하면 A군의 특성화는 물론 B군에 있는 다른 돈가스들을 A군에 편입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메뉴들을 어떻게 맛있게 할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추가로 2차 설문을 시작하였습니다. 전체 50명 중 광운오프를 이용하는 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덮밥류는 자극적인 맛과 국물이 많은 것을 선호했고 순두부는 계란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돈가스는 두툼하고 바삭한 것을, 그리고 볶음밥은 매콤하면서 햄이 들어간 것을 선호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덮밥이 유명한 식당은 매콤해서 국물과 같이 밥 양이 많아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돈가스는 바삭함과 두께, 그리고 소스가 중요한 요소를 차지했고, 순두부가 유명한 식당 역시 매콤함과 계란의 첨가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김치볶음밥을 선택한 이유는 건더기 양이 많고 역시 햄이 든 것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돈가스류는 더 바삭하게 튀긴 뒤 소스를 따로 하면 식사 중간에 눅눅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소스를 따로 더 조리 시간을 늘려서 바삭하게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순두부는 얼큰함을 유지한 채 양파 대신 계란을 넣고 시각적 효과를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덮밥류는 밥과 국물을 조금 더 많이, 그리고 제육의 경우 더욱 맵게 바꾸기로 하고, 소고기 같은 경우엔 이미 맛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는 만큼 국물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김치볶음밥엔 현재 광운오프엔 햄이나 참치 모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표가 많이 나왔던 햄을 넣어보기로 결정하여 예상 시나리오 대신 실제 피드백을 사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맛을 예상 시나리오로 수치화할 수 없기 때문에 사장님과 의논 후 대안 점들을 선택했었는데요. 먼저 돈가스의 경우 기존의 소스가 부어서 나온 것과는 반대로 조리 시간을 30초가량 더 늘려서 더욱 바삭하게 한 뒤 소스를 따로 찍어 먹을 수 있게끔 바꿔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두부 같은 경우 더욱 얼큰한 상태를 유지하며 계란을 넣어서 고객들의 입맛을 맞출 수 있도록 하였고, 제육덮밥의 경우 기존의 밥과 국물의 양에 비해 더욱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더욱 고객들의 요구대로 더욱 맵게 요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 쇠고기 덮밥은 국물을 더 많이 요구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치볶음밥에는 현재 참치와 햄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햄을 넣자고 사장님께 제안드렸습니다. 하지만 노라고 거절당했습니다. 현재 계란까지 들어간 가격에 햄까지 넣으면 가격 인상 압박이 우려되는 이유로 사장님께서는 거절하셨고요. 대신 햄 제거로 확보한 순이익으로 추후에 더 좋은 서비스를 늘리기로 기약하며 조사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장기업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